뭔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좀 더 이제 예의 있게 하려고 하고 뭔가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행동도 더 조심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들이 조심스러워지는 걸 보고 아빠가 좀 자신감이 없다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나는 좀 조심하는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얘 왜 자신감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동상이몽이네.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짧게 들었지만 이게 부녀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얼핏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좀 조심하느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거를 아빠는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나가. 그래서 혹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은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나? 뭐 이런 생각이 아까 얼핏 스쳤거든요. 혹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냥 이제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를 물론 응원하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제가 한 2학년 때 학교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는데 이제 옆에 어떤 다른 학년 언니들이 정말 바로 옆이었는데 이제 제 앞에서 박민아 너무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나이에 너무 그게 상처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대회를 하러 가면 이제 사격복이나 총기 검사 이런 걸 다 해요. 시합을 하기 전에. 근데 그런 걸 할 때 저는 정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 손 모으고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합이 끝나고 코치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학교 선생님이. 미나가 이제 그 측정을 하시는 심판분한테 막 따지고 어린애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미나가 혼자 막 따지고 막 그랬다. 그런 소문이 이미 돈 상태더라고요. 정말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절대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네,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더군다나 어른이 하시게 됐을까요? 그래서 너무 저인 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얘기를 너무 사실인 것처럼 하시니까 내가 뭔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얼마나 더 큰 파장이 올까 이런 생각들이 좀 근데 사실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직업이야 뭐 늘 가십이 그렇죠. 못 따라다니는 직업이니까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아니 그 초등학생한테까지 그런 가십거리를 붙여가지고 그건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좀 가슴 아프다. 저희 딸이 지금 딱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는 어떤 누구라도 그 연령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그게 수월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마음이. 근데 이제 미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부당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 와. 이런 걸 이제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때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는 재수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쉽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걸 듣고 또 엄마 아빠가 더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냥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요즘엔 크게 상처를 받는다기보다는 좀 그냥 그 시선들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즐기게 돼요? 즐겨져요? 그냥 뭐 쉽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조금 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기본적인 뭐 예절 어디 가면 뭐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면 아빠가 봤을 때 그게 좀 소심해졌다든가 의기소침해 보이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미나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싫어하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더 눈에 띄지 않고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는 약간 억압과 억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신중과 조심을 넘어선 그냥 꽉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억지로 누른다는 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한 우리 미나가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소심해진 것 같아요가 얼핏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은 어쩌면 미나 내면 안에 뭔가를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이런 면들이 좀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연습을 딱 많이 했을 때 나 좀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혹시 쟤 또 지 잘난 척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조심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잘 썼을 때도 이렇게 딱 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런 것도 막 일부러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거스릴 만한 내지는 그들의 구설에 오를 수 있을 만한 행동을 내가 굉장히 과도하게 신경 써서 안 하려고 하는 그거는 사실 억압과 억지를 좀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는 데서 조금 멀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이 좀 억누르고 있고 억제하고 있구나, 많이 참는구나 이런 생각이 싹 스쳐서 내가 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면이 혹시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사실 뭔가 내가 행동을 다 조심하고 이런 게 다 그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약점이 잡힌거나 그러기 싫어서 조심하고 더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몸에 배서 이제 더 예의 있게 행동이 되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미나가 지금 한 가지 분명하게 내가 확인이 되는 게 하나 있어. 확인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미나가요. 지나치게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라는 거는 숨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말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미숙함, 실수, 결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기본 방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아역 배우를 했고 아역 배우 때 얼마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지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감정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만 설명을 하지 감정이 팍 안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제가 그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어른이 그럴 수 있냐고 정말 따지고 싶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열받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화나더라고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래서 이런 말을 했고 저는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재수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쉽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시선들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 어릴 때 장점이었던 감정이 확 살아나고 표현되는 게 지금은 확 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방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네. 저도 이제 집에서 너 옛날에 감정 표현 잘하고 그 당당하던 모습대로 네 주장을 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했다가는 제 버릇없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 미나의 또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냥 이렇게 네. 얘기하는 정도? 네네. 아니 뭐 그게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게 과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원래 감정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 미나 보세요. 막 이러면서 대사하고 있던 거 기억나시죠? 원래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 이해도 해요. 그리고 청소년기니까 그 어떤 나이 때보다도 타인이 바라보는 시각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면이 유난히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보니까 안쓰럽네.
미나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는 좀 방어적인 편이다. 뭔가 본인을 쫙 내보이는 거에서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준다. 그럼 우리 미나는 왜 이렇게 좀 방어적인 면이 많은지 그 원인을 좀 찾아본다면 미나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아,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저는 꿈이 많거든요. 뭔가 제가 이제 배우를 한다고 해서 사격 선수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배우가 최초로 올림픽 나가는 거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멋있다. 일단 배우가 올림픽에 나간 적은 그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출전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게 배우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최초가 되고 싶어요. 되면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그거 말고도 굉장히 저는 내가 책을 써서 책도 출간하고 싶고 이런 자잘자잘한 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너무 큰 목표지만 책을 출간하고 그 책이 잘 돼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내가 또 거기에 출연하고 이런 게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우, 구체적이네. 오, 야. 저는 뭔가 남을 따라하고 제 생각을 따라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로 살면서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못하더라도 다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우리 미나는 배우로서 거는 기대가 더 크세요? 국가대표로 가는 기대가 솔직히 어느 쪽에 더 기우세요? 기대가. 궁금하다. 사실 저는 욕심도 많고 뭔가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나로 박미나로 태어난 김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뤄서 후회 없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배우로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미나가 뭘 잘하면 기사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왜 괜히 취미로 하는 애가 와가지고 본업으로 하는 애들의 일을 망치냐. 그런 댓글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밑에 댓글에는 취미로 하는 애보다 못하면 네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니? 막 이런 댓글도 달리고. 분란 만들기 좋게.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본업으로 하지 않는 애가 들어와서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우리 미나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보면 뭐 운동도 하면 운동을 잘해, 연기도 잘해, 열심히도 해, 외모도 출중해, 글도 잘 써. 뭐 그건 정말로 다재다능하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싹 드냐 하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근데 이게 과잉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나는 저렇게 보니까 잘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되게 똑똑해요. 근데 되게 또 외모가 출중해요. 그러면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취미로 시작한 골프에서 LPGA 위너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가. 이런 거 같은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나가 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에 출전한 여배우가 되고 싶은 거지. 미나 마음 안에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최초. 여배우지만 예를 들어 하버드의 수석으로 들어간 뭐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져 버리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에 대한 비중이 줄어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나가 어떤 타이틀, 사격 선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왜 하며 이 나이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 나는 왜 연기를 하고 싶고 배우를 살고 싶으며 이걸 토대로 나의 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안 불안할 거예요. 그래야 딱 단단하게 발을 딛는데 그게 안 되면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취와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을 쓰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만 생각해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미나가 또 이런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어렸을 때부터 미나가 남들이 봤을 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전천국 같은 데서도 그게 다 외우는 거거든요. 왕중왕전 우승을 하고 그랬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15곡을 다 불러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려야지 그게 우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6살 이럴 때 해낸다는 게 솔직히 이거는 제가 부모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하고 그리고 또 미나가 암기력이 좋아서 감기 같은 영화를 찍을 때도 그래. 회차가 그게. 42회차예요. 네. 맞아. 거의 뭐 어린아이가 그거를 다 외워서 하기도 되게 힘든 그리고 일정도 맨날 뭐 새벽 6시까지 그래, 촬영하고 밤새 밤신 많잖아요, 너무 많고 주변에서도 또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하니 막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듣고 하는데 자기는 또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취감 내가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각광을 받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또 계속 그런 게 오지 않았나? 맞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요, 미나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생일대 내가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했던 영화 작품 하나를 남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배우가 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거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평생을 몰두해야 되는, 그걸 평생이라고 본다면 평생을 몰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는 거는 평생 동안 연기에 몰두하든가 평생 동안 사격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많은 미나이기 때문에 출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출발이 가능한 것 같지만 어떤 것도 가는 길이 매우 어려운, 그리고 미나가 원하는 그 고지까지 오르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관문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걸 동시에 하겠다? 근데 아까 인터뷰 보면 동시도 아니야.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 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에
과도한 팽창이라고 생각해요. 풍선처럼 확 부풀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른으로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천물을 쫙 끼얹는 거야, 내가. 미안해요. 내가 어떤 꿈을 꺾는 게 아니야. 미나가 너무나 재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미나가 더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어른으로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본인한테 몰두돼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타이틀을 갖느냐에 몰두돼 있지 좀 더 나 이외에 이타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는 꿈과 살고 싶은 방향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는 뭘 잘하셔야 되냐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지. 이거를 다 배우의 길도 가야 돼. 얘는 막 사격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도 될 것 같아. 거기에 또 뭐 얘 나중에 너 동시통역사 될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썼더니 야, 넌 나중에 출간도 해야 되겠다. 야, 너는 그래도 재주 있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풍선이 꽉 불어서 빵빵해진 풍선처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 또는 자아상 자기 개념이 확 팽창이 돼서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미나하고 얘기하고 길을 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유독 사격하는 날에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지금 자의식 과잉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걸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 풀어볼까? 이렇게 보는 사람과 이번에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다르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평소에 있는 내가 어려운데 남도 어렵겠지 이러면서 편하게 풀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꼭 1등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오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우선돼야 되는 거와 또 조금 힘을 빼야 되는 거와 어떨 땐 약간 뒤로 밀어놔도 되는 거 이런 걸 구별을 해야지 이 모든 것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다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는 보지만 아니 본인도 사람인가 무슨 AI인가 물리적 한계가 있죠. 이거는 선생님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난 좀 그렇게 봐요. 선생님 그게 그러면 미나 양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조금 알게 모르게 힘들게 받았던 어떤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크면서 뭔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어떤 마치 뭔가 이렇게 획득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건 아닌가요? 빙고. 정말? 그런 면이 많아 보여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런 아주 부당함 그리고 어린아이를 향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화살들 이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지나치게 의젓함이 있어서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아픔이나 상처받은 걸 충분히 표현하고 어떤 데 울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나 안 해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꿋꿋이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상처를 두고 봐.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대한민국의 21세기의 박미나 박미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사람을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무대에 마치 연극배우가 스팟라이트를 받듯이 나의 인생에 스팟라이트가 나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상처를 회복하는 나름의 극복하고자 하는 면들이 꽤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미나는 어릴 때 받았던 부당함에 의한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당함에 누군들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맞아. 네.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절대로 못나거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건 언제부터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조금 커서부터였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촬영 끝나고 뭐 여기 작가님들, PD님들 성우 씨 오늘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맞아, 그런 생각은 가끔. 네. 네. 본인이 진짜 만족했어. 아, 오늘 방송은 너무 잘 됐어. 제가 만족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해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만족을 해도? 네. 빈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네네. 없는 내지는- 말인데. 내지는 어떨 때는 뭐 못했는데 비꼬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드세요? 네. 비꼬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드세요? 네. 비꼬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으셨어요? 일을 할 때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면인데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발휘한 능력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훈 씨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신뢰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어릴 때부터도 정말 천재 아역 배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나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너무 가슴 아프다. 글쎄요. 왜 그럴까? 이제 이미지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은 씨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가만히 감고요. 머릿속을 칠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김성은 그러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성은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불안한, 바쁜, 유복한, 외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성은 씨 다시 눈을 좀 한번 감아보세요. 네, 다시 칠판을 지웁니다. 이제 이번에는요. 미다리.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를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미다리의 이미지를 쫙 떠올리면 떠오르는 단어들. 미다리는 어떤 아이입니까?
내가 애들 데리고 왔어요. 어서 엄마 오늘 애들이 너무 멈췄었대. 그래서 내가 내일 파티 또 한다고 애들 찾아오라고 했어. 나 잘했지? 미다리. 미다리는 어떤 아이입니까? 일단 피곤. 피곤하다는 게 제일 그러세요? 유일하게 떠오르네요. 네. 혹시 성은 씨가 배역인 미다리와 원래 본인 성은이를 아직도 좀 구별을 못하나? 배역을 할 때, 연기 역할을 할 때 나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미다리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하면 보통 미다리는 좀 산만하고요. 좀 활동적이고 쾌활 명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피곤함. 벌써 미다리와 인간 김성웅이 구별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여전히 어떨 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스릴러 영화 같아요. 진짜. 소름 끼쳤어. 와. 그러니까 성은 씨한테 있어 미다리가 제가 정말 그 시절에 정말 저의 연기력을 다 발휘했던 배역이었죠. 이렇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성은 씨 내면 안에 여전히 미다리는 그냥 미다리 이퀄 김성은인 거죠. 이게 구별이 안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런 면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와. 왜냐하면 미다리를 만나기 전에 김성은의 성격은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정말 극도로 내성적이고 새로 만나는 사람과 말도 못하고 낯도 엄청 가리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끝판왕의 아이였어요. 이게 3년을 촬영을 했는데 목요일날 밤에 대본이 나와서 금, 토, 일을 찍어요. 5부작을 3일 안에 쳐야 되고 이 5부작에 대한 대본이 목요일날 나오고 그 밤에 금요일날 오전에 세트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대본을 외울 시간은 단 몇 시간밖에 없어요. 쪽대본이죠, 뭐. 오전 10시에 세트 도착해서 점심 먹고 1시부터 슛이 들어가면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새벽 6시, 7시.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다시 10시에 와요. 아침에. 네, 한 3시간 만에 다시 와서 또 다시 점심 먹고 1시부터 또 하루 종일 찍어요. 또 아침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리고 아이들끼리 있는 씬은 항상 다 맨 뒤에 찍었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쇼파에서 쪽잠을 자다가 끌려나가요. 미다리 들어와 하면은 몇 씬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잠도 안 깨고 막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대사가 외웠다 하더라도 막 진짜 몽롱한 상태에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이 혼나거든요. 구조정실에서 쩌렁쩌렁 목소리 들리면서 이제 많이 혼나고 또 계속 NG 내면 선생님들도 화내시고 짜증내시고 애 다 해놓고 부르라고 다시 분장실 가시고 그러면 이 그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나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예전에 그 시절에 그때는 20년 전이니까요. 그때 그 상황상 빨리빨리 촬영을 해야 되니까 막 욕을 하고 야 왜 그따위래 뭐 이러면 어린 나이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를 듣고 막 일이 꼬이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죠? 어린 시절에. 그리고 누가 어머 성은 씨 정말 어릴 때 연기 잘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잘해 내가 그때 욕만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 이 자신 안에는 외모, 능력, 대인관계 이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통합을 해서 잘 세워나가기가 많이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성은 씨. 그러니까 참 근데 진짜로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감당했다는 거는 감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못했죠. 제가 못한 거죠. 제가 네.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피곤하고 뭔가 너무 하기가 이제 싫은 거죠. 놓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무섭고 막.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더 이상 못 하겠어. 너무 힘들어. 저희 부모님은 막 강압적인 스타일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만해. 너가 힘들면 하지 말자. 근데 이제 너가 결정을 내린 거니까 너가 직접 감독님한테 부조연실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와. 와, 그 너무. 라고 하셔서 오, 알았어. 부조 들어간다는 거. 알았어 하고 제가 부조 앞에까지 갔어요. 엄마 빨리빨리 하고 엄마는 1층에 있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한 거죠. 복도에서.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갑자기 여기서 빠져버리면 순풍산부인과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 진짜 어렵다.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좀만 더 힘내자 하고 내려갔어요. 10살, 9살. 혼자서? 9살, 10살 뭐 그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힘들다고 말을 안 해도 어른들이 좀 미리미리 알아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아이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게 필요했는데 오히려 어린 아이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연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 너무 속상하다. 심지어는 방송국 사정까지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빠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거기다가 사실은 국민들이 미다리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니까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응원과 지지를 그 어린아이가 어깨에 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뭐 미달이든 성원이든 그 시절을 딱 생각하니 그냥 저는 피곤밖에 안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는 많이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근데 아마 그때 어디였더라? 뭐 백화점 같은데? 뭐 아무튼 뭐 행사를 갔는지 그냥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머 이쁘다고 뭐 볼 이렇게 꼬집거나 엉덩이 통톡하거나 뭐 많이들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근데 제가 속눈썹이 되게 긴 편인데 어머 이거 진짜니 네 거니 하면서 이걸 딱 잡아당기시더라고요. 뭐 머리 잡아당기고 이런 거는 되게 예산이 안 되는데 이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때 아줌마가 너 그렇게 싫어하는 척하면 어떡해. 이거 팬 서비스야. 팬 서비스 해야지. 뭐 그러셔가지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속으로 나는 내가 불편한 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말도 안 되는 무슨 속눈썹 떼가는 게 무슨 속눈썹이어요. 어떻게 보면 미다리라는 캐릭터를 만남으로써 미다리의 미다리의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이 좀 학습되어서 저에게 너무 오랫동안 묻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떼내고 싶었지만 또 뭐 내가 떼낸다고 떼내지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막 되게 저를 활달하게끔 생각을 하니까 뭐 그게 분리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성은 씨는 평소에 이렇게 말수도 좀 없는 편이고 그런 분이 그냥 말을 좀 안 하고 있어도 편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달아 말해봐 이렇게 한다든가 미달아 웃어봐 그러면 나는 지금 좀 지쳐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방송에서 보이는 미달이는 까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 어린 아이가. 그렇죠 분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 그 3년을 성은 씨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보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줬던 그 3년 순풍산부가 끝나고 이제 김성은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인이 딱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추정이에요, 추정. 네, 부검해서 추정인데 그 시간쯤에 전화를 마지막으로 거셨던 게 이제 저였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도 그건 정말 뭐 어떻게 벗겨낼 수 없는 죄책감이었거든요. 마지막 전화 혹은 위급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뭐 사망 추정 시각 대비해서 저에게 전화 거셨던 그 시간이 아빠가 건 마지막 전화인데 그걸 제가 받지 못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거 용서를 할 수가 없던 거죠, 제가. 내가 전화를 받았더라면 아버지를 혹시 살릴 수 있지 텐데라고도 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아빠 죽음 이후로 진짜 많이 힘들었죠. 제가 진짜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정말 네, 삶에 약간 의지를 많이 오랫동안 놓았던 것 같아요. 죄책감과 자책, 내 탓에 늪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편안하지 않았던 거는 그 과정에 미친 영향들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성은 씨가 해결을 좀 해나가시는 과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왜 성인 배우들도 우리 윤지 씨도 계시지만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한 20대, 30대 초반까지 쭉 활동을 하시다가 굉장히 이제 연기력도 좋고 미모의 이제 그런 여배우가 한동안 안 보다가 한 이제 뭐 10년 만에 다시 컴백.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들이 막 생긴다고요. 평가들이 뭐 늙었네, 뭐 넙대대해졌네부터 시작을 해서 얼굴 손 좀 봐야 되겠다, 뭐 그 평을 다 사실은 글로도 보고 요즘엔 댓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잖아요. 그게 아직 어린 나이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그냥 뭐 외모 평가부터 시작해서 뭐 역변했다. 그 나오는 방송마다 얼굴이 다르네. 이때가 언젠지 대충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그랬어요. 지금 다시 되돌아켜서 그때 영상이랑 사진을 보면 참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얼굴이 뭘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굴도 불편해 보이고 마음도 되게 많이 불편해 보이고 그래서 뭐 그런 인정하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뭐 악플들 같은 것들은요 시간이 되게 이게 물론 나아지진 않아요. 악플을 계속 봐도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10년을 받든 15년을 받든 기분이 좋아지진 않지만 그냥 어느 순간 조금씩은 너무 많이 과몰입하거나 막 관심 가지지 않게 이것도 저의 방어 기제겠죠? 제가 여기서부터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으니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은 씨가 미다리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냈지만 성은 씨는 미다리가 아니죠. 네. 예전에 미다리 배역을 했던 연기자 김성은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미다리와 김성은을 정말 명확하게 분리를 하고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시켜보려고 해요. 우리 성은 씨한테 성은 씨 내면 안에 있는 미다리에게 작별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캐릭터로 남겨두고. 네, 캐릭터는 남겨두고. 네.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살았던 미다리와 김성은이 만납니다. 미달아, 미달아,
I almost liked the way you fooled 너무 make me feel like 고생 this will last 많았고 forever. 너 때문에 내가 얻은 좋은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 감사함에 대해서 잊지 않을 거야. Called you out and labeled you a problem.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또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테니까 이제 여기에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할게. Represent the codependence. I was down, you wore the shining armor. The side effect is cold resentment. Tricked me into thinking you were stronger. 내가 너무 고마웠어. I called you out and knew you were my problem.